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어,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날씨는 많이 쌀쌀한데 오늘은 참 하늘이 청명한 것 같고 뭐 좀 춥더라도 뭐 공원에 좀 걸었기에는 뭐 나쁘지 않는 날씨인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또 뭐 조그맣게 이제 모임이 있어서 또 모임을 했었는데 원래 계획으로는 좀 많은 인원의 모임을 좀 하고 싶었었으나 요새 또 코로나 확산이 또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모임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고 또 대부분이 축소 혹은 취소가 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도 그만큼 조심을 해야겠죠. 사실 지금의 이 코로나 확산으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 분들, 특히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뭐 엔터, 뭐 공연 쪽, 그다음 뭐 커피숍 등등 사실은 기업보다도 많은 개인들, 그 개인 사업자 분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뭐 보릿고개가 또 진행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이 또한 빨리 지나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 연말만 지나가면 또 마지막 코로나의 피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시고 잘 이겨내시면 좋겠네요. 그만큼 우리 이제 개개인이 지금은 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갔습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 국내 증시도 굉장히 금요일날 핫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해외 증시 또한 사실 나스닥의 메인 섹터는 그렇게 크게 흐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메인 섹터라고 보면 이제 뭐 종목군들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애플, 뭐 아마존, 뭐 페이스북, 뭐 등등 마이크로소프트 등등이 있는데 이 대형 종목 섹터는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반면에 에너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한 5% 가량 큰 폭의 상승이 좀 있었고 에너지 섹터 쪽에 즉 다우존스 쪽에 큰 폭의 상승이 좀 있었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슈가 네, 부각이 되지만은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고용 지표는 최악으로 나왔으나 이러한 고용 지표 불안이 오히려 주가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추가 부양책을 앞당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폭을 키우며 양호한 마감 보였습니다. 특히나 다우의 기준에서는 종가까지 거의 풀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면서 좀 마감한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보고요. 코스피 기준에서 최근 지난주에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한 한 2조 원대 매도 이후에 대략 보면 한 1조 5천억 가량의 순매수가 좀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일도 한 7천억대의 순매수가 좀 이어졌는데 장 후반에 선물 매도 부분은 뭐 약간의 차익성 매물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는 시장에 대한 강력한 상승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나 지금도 여전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많을 수밖에 없냐면 주식이라는 게 상승의 고점의 끝도 어딘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또 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의 하락의 끝이 어딘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지금의 현재 시장의 추세를 만들고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시장을 지배하는 심리가 상방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고 어찌 보면은 경기는 안 좋죠.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를 놓고 보면 뭐 분명하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할 거는 그러니까 경제 셧다운을 먼저 시키고 확진자를 잡겠다라는 쪽이 굉장히 강한데 그 셧다운을 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필요하고 돈을 무한대로 풀어서 지금 시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한대로 풀어놓은 자금이 아무래도 선진국보다 코로나로 인한 이 피해가 적은 아시아 쪽으로 많이 들어온 영향이지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율이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1100원이 완벽히 붕괴가 되고 1080원까지 떨어졌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1000원 붕괴도 예상을 하는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00원은 이제 정부에서 막는다라는 이슈도 많았습니다. 환율 당국에서 개입을 하면서 막는다라는 이슈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1000원에 대한 붕괴를 예상하는 모습이 만약에 1000원이 붕괴되면 우리는 수출을 하고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1000원까지 간다면 그때는 이제 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형 수출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약간 상중된 부분이죠. 지금 현재 나스닥이라든지 뭐 미국의 주식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나 이 환율적인 부분에서 20%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은 올라도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반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안 올라도 환율이 올라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앉아서 지금 돈을 벌고 있고 여기에 환차손까지 주식까지 올라간다면 엄청난 이 구간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뭐 지금 당장 뭐 빠져나갈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구간에서 현재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이 상방 포지션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번 주에는 가장 큰 맥점으로 우리가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하방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통상 이게 이제 만기일 기점에서 서로 간에 타협이 일어날지 또 이런 이 파생 상품에 롤오버를 시켜서 2021년 3분기로 끌고 갈지 뭐 그런 부분까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동시만기일 기간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섹터에 최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콜옵션 베팅이 많이 됐고 콜옵션 베팅에서 이제 수익 구간의 코아피라고 한 3일 전에 나왔는데 마이크론이 주말에 또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콜옵션 일단은 성공적으로 베팅이 된 거겠죠. 마이크론에서 성공적으로 그런 부분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국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가 뭐 이번 주에 관점이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사실은 하락 종목 수가 2배 가량 많았던 시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형 우량주 특히 이제 코스피 시총 뭐 2, 30건 1회에서 3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코스닥 반도체 일부 그다음에 이 바이오 시가총액 일부 즉 인덱스 자금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매매를 하면서 뭐 단기 매매야 뭐 매일 할 수 있지만 이 스윙 투자 관점에서 많은 오류와 뭐 실수를 많이 범했던 것 같아요.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못 따라갔던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유튜브에 리뷰를 하는 종목과 실제로 매매를 했을 때 오는 이 괴리감도 좀 많이 느꼈고 그런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좀 하는데 매번 해도 어려운 게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시장의 중심 그리고 시장 현재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 플로우를 잡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 즉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저는 한 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에 말이 좀 샜는데, 자 코스피 시총 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는데 특히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특히 이제 하이닉스가 장중에 또 6%, 5% 가까이 또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80조, 삼성전자도 또 3%대, 2, 3%대 반등을 해줬고요. 또 여기에 카카오 네이버 등도 반등이 컸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포스코까지 시총 상위 섹터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강한 흐름에서는 증권주들도 항상 랠리를 이어가는데 키움증권이 또 신고가를 쳤죠. 그 다음에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증권주도
지속적인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금융도 편입을 했는데 아마 계속 순환매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좀 쉬는 모습이지만은 여전히 상방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반도체가 쉬는 날 자동차가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IT가 막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보다 자동차가 쉴 때 분할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하고, 그런 전략이 지금 맞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 오전 테마로 보면 이낙연 대표 측근이 사망을 하면서 장 초반부터 에이텍 TN과 뭐 에이텍 등 이재명 관련주가 좀 움직였어요. 여기에 수산중공업 등까지 좀 움직였는데, 일단은 지지율에서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뭐 이재명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점이 또 대선 관련주에 또 이런 흐름을 좀 만드는 것 같고, 국산 치료제 관련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주말 기사에서도 뭐 연내 조건부 허가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고요. 일단은 셀트리온, 종근당 바이오, 제넥신, 뭐 그 밖에 뭐 SV 인베스트먼트까지 해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승이 어마무시하네요. 여전히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또 시장의 중심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화이자 백신 원료 수급 차질 이슈가 나오면서 mRNA 이 핵산 관련된 ST팜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오랫동안 관심 종목으로 갖고 좀 보다가 장중에 또 그냥 끊어먹기로 말았는데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 댓글에도 길게 볼 종목이다 라고 말씀 남겨줬던 글이 또 인상 깊은데요. 뭐 이러한 종목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큰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고, 월요일까지 뭐 단기 급등이 좀 이어진 다음에 뭐 조정으로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아미노로직스도 이 단백질 관련된 이 아미노산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좀 부각이 된 걸로 보이고요. 파미셀은 사실 뉴클리오시드, 즉 mRNA 올리고 핵산의 원료가 뉴클리오시드입니다. 전 세계의 80%를 현재 독점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간 시장에서 너무나 지저분한 흐름을 좀 보였고, 고점에서 맨날 그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였던 종목인데, 사실 이런 부분이 원료로 다시 부각을 받는다면 시장에서 다시 중심에 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미셀은 관심을 좀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보면은 백신에 대한 유통, 그 다음에 콜드체인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에스트팜의 상승이 원료의약품에 불을 지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아미노젠, 뭐 에스트팜, 뉴클리오시드를 하는 파미셀 등이 순환매가 돌아가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치료제로 뭐 백신으로 해서 여전히 아직 부각이 안 된 존슨앤존슨스의 인콘과 TNR 바이오 펩인데, 사실 조정을 안 주고 있어요. 조정을 줘야 뭔가 의미 있는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600명 돌파 및 오늘 정부 거리두기 확대 발표로 오후장 초강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서울식품, 신풍재지, 대형포장 뭐 전부 다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 뭐 이제 서울식품 쪽에서만 수익을 조금 크게 내고 좀 마무리가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분할 매수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당일 좀 대응이 되는 바람에 비중을 많이 실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12월 7일 정부에서 이제 탄소 중립 실현 추진 전략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 일단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EU에 제출해야 하나? 유엔에? 아무튼 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유엔에 아마 연말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시급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발표가 돼서 월요일 날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흐름을 보여줄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바이든 정권이 이제 출범하기까지는 1월 20일이죠. 여전히 시간이 남아 있는데 12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권을 그러니까 거의 이제 확실시 된다라는 게, 나머지 선거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고 이 선거구 안에서 또 투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최종 고지가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말 사이에 이 미 하원 마리아나법이 이제 최초로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은 상원에서 이 법을 받아주냐 마냐도 이제 관점이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은 가지고 있던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월요일 시초가 매도가 맞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 종합을 한번 볼게요. 금요일날 시장 굉장히 좋았는데 뭐 답답한 흐름도 많이 느껴졌어요. 보면은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닥은 장중에 제가 봤을 때 950개까지 하락이 나왔고요. 이 좋은 시장에 950개면 330개 상승에 뭐 하락 종목 수가 950개. 근데 지수로 보면은 0.68%, 코스피는 1.74%입니다. 즉 종목 쏠림이 극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신고가 가는 종목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눌림 매매가 쉽지 않아요. 네, 시장에서 눌림 매매도 쉽지 않고 강한 종목이 더 강한 뭐 그런 신고가 장세의 흐름이라 시장 주도주 안에서 놀아야 되는 어려움이 좀 많은 흐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방향성을 좀 잘못 탔을 때 굉장히 소외될 수도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고, 코스피 지수를 일단 한번 보면, 월봉 기준에서 이 코스피 월봉 기준에서 월봉 기준에서 일단은 추세선, 네, 즉 이 추세선이라 하면은 이 하단에 있는 거를 그냥 정확히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뿐입니다. 이제 이거를 뭐 임의로 제가 그으면 하나의 추세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월봉 기준에서 이 상단을 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더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질지는 사실 누구도 예단을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 오버슈팅 구간에서 여기에서 뚫고 강한 힘이 발휘해서 끝까지 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확신이 잘 들지 않습니다. 매번 여기에도 과거에 이 솥박스 형태의 구간에서 이런 부딪히고 돌파 구간에서 몇 번의 조정을 받다가 돌파하고 이 박스의 크기만큼,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하단의 크기만큼 위로 더 강한 슈팅을 보이죠. 이러한 지금 힘의 응축이 완료되고 올라가는 것인지, 그러게 된다면 엄청나게 큰 대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죠. 특히 이 상방을 추가적으로 강하게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더 강력한 수급과 더 강하게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그 힘이 나와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네, 그런 부분이 약간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될 구간인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지금 이제 결국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키를 쥐고 있는 듯 한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외 제약바이오주들의 시총이 커져가면서 코스닥도 지금 월봉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갱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932포인트를 깨면 신고가기 때문에 일단은 932포인트까지의 상승을 하기 위한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로 생각이 들어요. 이 구간을 돌파하면 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의 이제 대상승도 가능하죠. 이 부분은 올해보다는 내년으로 갈 때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일단 주도주는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안에서의 이 종목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 그 다음에 2차 전지까지 포트의 3개 정도는 뭐 각각 비중 10% 정도씩은 뭐 한 종목에 10%여도 상관없고, 뭐 IT 한 3종목을 한 10%를 나눠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10에서 15% 정도를 3개 섹터로 나눠서 내년에 끌고 가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자, 셀트리온이 이제 전일 순환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초가부터 갭을 띄우고 또 장중한 때 거의 10% 가까운 상승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럼 월요일 날 이 윗꼬리를 장악해서 여기서 추가 상승을 랠리를 펼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죠. 월봉상 최고점이 15만 3천 원인데 너무 높아서 들어가지는 못하겠는데, 15만 3천 원인데 이거를 또 시간 외에서 걷어들였어요. 그러면은 월요일날 월봉 사상 최고점,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점 구간을 이제 갭으로 지금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올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진짜로 여기서 시세를 더 갈지, 참 이게 쉽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구간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올라와 버렸다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이라서 이런 흐름이 좀 눈에 띄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기준으로 54조, 아마 월요일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이 지금 서로 간에 키맞추기 혹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금요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또한 신고가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대형주를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금요일날 카카오를 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카카오를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 이러한 구간의 이 수렴 흐름에서 장 초반에 약간 공격적인 수급의, 즉 거래량이죠. 공격적인 거래량이 좀 들어와서 이런 자리에서 좀 매수를 들어갔는데, 사실은 호가가 굉장히 얇게 매수 구간을 줘서 제대로 매수가 안 됐어요. 또 비중이 뭐 일부만 실려가지고 현재 장중 한때 목표를 5%대 나머지를 차익을 실현을 하려고 했는데 5%까지 못 가서 나머지는 차익을 못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내일장 매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이 사실은 40만원이 라운드 피겨 구간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강한 갭하락 구간이 좀 존재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갭상승 구간이죠. 그럼 이 지점을 갭으로 뜬다든지 아니면 이 지점을 뭐 기간조적으로 수렴한다면 다시 뚫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간을 정복을 못한다면 또 이런 구간에서 흘러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삼성전기 고가놀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습에서 밀리면, 거래량 없이 밀리면 매수로 봐야 되겠고, 금요일날 보면 LG노텍이 굉장히 또 강하게 좀 올라왔어요. 아마 3분기 아이폰 부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자, OCI 월요일날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슈가 일단 시장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 종목은 추세가 견조하기 때문에 21선이 깨지더라도 뭐 매수로 여전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21선이 깨져도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솔 홈데코나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죠.
일단은 파동이 3차 파동까지 간 상태여서 과연 월요일날 뭐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친환경 섹터의 흐름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구간이라 관심은 가져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사실 워낙 외인 장세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의 흐름이 많기 때문에 뭐 LS라든지 현대 에너솔루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하나의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다. 이 추세의 하단에서 뭐 추세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구간에서 정부 정책의 힘을 받고 내려온다면 다시 좋은 구간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만들어 놓은 박스를 갭으로 돌파하고 그 갭에서 거래량 없이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또 스윙의 구간으로는 잡아볼 만한 위치가 되는 거죠. 요새 워낙 시장에서 이 메인스트림이 이 치료제랑 코로나 관련된 섹터다 보니까 얘네들이 힘을 못 받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 추세대 하단으로 떨어졌을 때 잡아서 스윙으로 끌고 가기에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밖에 반도체 섹터를 보면 최근에 디바이스 ENG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위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요. 어제는 어버브 반도체가 일단은 고점에서 갭을 크게 띄우고, 그러니까 올해 그 6개월 정도? 거의 6개월 정도 횡보를 했던 구간에서 갭을 띄우고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 또한 시가총액이 2천억대 종목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이 갭을 메우는 구간 혹은 음봉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은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PSK 거래량 없이 견조하게 흐름 이어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테스, LB세미콘도 하락을 하면 매수로 대응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원익 IPS가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 시가총액이 큰, 그러니까 업종 대표주들을 당겼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테크잉이라는 종목도 1위 기업이죠. 핸들러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밀리면 뒤도 안 보고 그냥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3,854억 시가총액 기준에서 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실적 최고치가 아마 이 구간에 연중 실적이 최고치가 나왔던 시절이에요. 그게 이제 한 400 몇 억인데 올해 얘도 그 정도는 했단 말이에요. 올해 420억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이 실적 부분에서 크게 밀리는 부분도 없습니다. 근데 왜 주가는 못 가냐? 뭐 이유는 있겠죠. 기관이 누른다든지 수급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시장에서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시장에서 때가 되면 올라갈 부분이라든지. 사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으로 보면 3,800억에 내년에 600억 버는 회사의 글로벌 핸들러 1위 70% 공급하는 회사가 못 갈 이유는 1도 없다라고 봅니다. 이런 종목이 저는 그냥 넣어놓고 기다리는 종목으로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자, ST팜을 한번 보죠. ST팜을 보면 최근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올라오다가 신고가 구간에서 결국은 강력한 오전 수급과 함께 돌파가 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고요. 이 구간에서 트릭이 좀 발생한 다음에 돌파 이후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화이자의 백신 원료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상한가가 갔고,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과거 이제 모더나 관련 이슈도 있었고, 뭐 뉴클리어 시드에 대한 기대감이죠. 뭐 진단 키트에 대한 뭐 재료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원료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크게
파동을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올라왔다가 지금은 사실 약간 고가 구간에서 계속 음봉만 맨날 내놓고 가는 흐름, 즉 일봉상 기준하고 캔들의 흐름으로 보면은 정말로 안 좋아 보여요. 정말로 종목이 맨날 음봉만 나오고, 그러니까 양봉이 많이 없는 질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이나 뉴클리오시드라는 재료, 즉 원료죠. 원료 글로벌 1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글로벌 1위고요.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를 많이 하지 않았고 수요도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이 백신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제 부각이 된다면 당연히 ST팜이 갔는데 파미셀이 못 갈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봉 기준으로 굉장히 또 차트가 지저분한데 지금 캔들을 만들어서 가고 있고 저점을 올라가는 거는 긍정적이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모더나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뭐 화이자 원료 의약품으로도 같이 엮여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컴투스 판호가 나왔었죠. 그래서 고가에서 지금 뭐 걸려 있는데 넥슨 GT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일단 던전 앤 파인터가 중국의 판호 기대감이 있었어요. 중국의 출시 기대감이 있다가 뭐 청소년의 유해가 된다 뭐 등등의 이슈로 판호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갭을 만들었고 흐름이 바뀌어지는지 혹은 눌려서 여기서 이런 흐름을 만드는지, 즉 과거 넥슨 GT가 사실 던전 앤 파이터와는 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던전 앤 파이터 중국 6천만 명의 사전 예약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 재료는 살아있는 재료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판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갭 하단부를 좀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